자, 외워봅시다. 요거는 이제 연시조 파트의 약간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더 있긴 하지만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두 개의 작품에서 나오는 표현들 있죠. 어휘 그리고 단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 대충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전에는 조금 더 쉬운 교재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좀 그러니까 전문보다는 부분으로 좀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전문을 여러분들 좀 다 알면 좋습니다. 알면 좋은 게요, 사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뭐 가끔씩 이제 뭐 모의고사로 출제될 때는 있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알다 보면은, 아, 당시에 이러한 시조를 썼던 양반 사대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가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도산 12곡이라고 할 때요, 도산은 도산 서원을 말합니다. 이 이황이 지은 거예요. 12곡은 12개의 노래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황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황이 누군데요? 뭐라고요? 1,000원짜리 맞아? 1,000원짜리 맞나요? 맞아? 맞습니다. 자, 1,000원짜리 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데 1,000원짜리에 나오는데? 세종대왕 있는 거는 이해되지?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뭔데 그려져 있는데? 5,000원짜리 율곡이 그려져 있잖아. 그럼 율곡이랑 퇴계 이황은 어떤 사람인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뭐 맞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뭐 이런 이제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 배우잖아,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철학자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황은 도대체 얼마나 뛰어난 철학자길래 거기에 나오기까지 했는데, 이황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했던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정신적 가치, 유교는 항상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정신적 가치를 따라야 하고, 이 이황의 사상은 어떤 사상의 흐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펼치게 된 사상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글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황을 실제로 굉장히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요. 하여튼 뭐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하다 보니 12개의 노래를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12개의 시조를 썼어요. 12개의 시조를 썼는데 총 12개 중에서 6개는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고 적었대요. 서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산서원이 산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서원은 약간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책 읽고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제 제자들 기르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원은 대체로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제 공부 좋아. 나는 진짜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공부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 6개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총 12개의 곡이 이제 쓰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이랑. 자, 일수입니다. 일수. 이런 들었다 하면 저런 들었다 하려. 이게 뭐야? 뭐 이런 들었었고 저런 들었었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초야오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라고 돼 있는데, 이 초야오생. 초야는 뭔데? 풀초자에 들야자. 시골, 자연이다. 그쵸? 우생할 때 이 우는 알아두죠. 어리석다. 자, 그래서 시골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삶. 자,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삶이 이렇다 어떠하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위 두 줄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이야? 야,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냐? 시골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뭐 어떻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 시골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누구의 삶인데? 바로 화자 본인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물며 천석고왕별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천석고왕을 고쳐 무슨 하려고 하는 건 고쳐 뭐 하겠냐?
자, 그러면 이 천속고황 얘는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을 천속고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속고황이랑 비슷한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하고질입니다. 연하고질 알아주세요. 이 사실은 연하는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요. 이 연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개와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안개와 노을. 안개와 노을 이것도 자연을 뜻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천석고황, 연하고질 모두 이제 자연을 사랑해서 든 병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연하고질을 그냥 연하라고 하기도 하고 천석고황을 고황이라고도 좀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 두 단어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와, 이 사람 그냥 자연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연하로 집을 삼고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서 친구 삼아서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네. 자, 태평성대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야. 근데 아주 평화로운 시대인 이 태평성대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이 덕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금이 덕이 많아서 그 덕으로서 정치를 잘해야지 태평성대가 옵니다. 태평성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단 첫 번째 이 시대가 평화로운 것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임금에 대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좋은 거야. 그렇죠? 자, 그 사이에서 병으로 늙어가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병은요 진짜 병이 아닙니다. 아까 이 천속고황과 연하고질이라고 했던 소위 말해 그냥 호들갑이지. 솔직히 말하면 자연이 좀 얼마나 좋아서. 맞죠? 자, 그래서 자연에 든 병으로 늙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 중에 바라는 것은 오직 허물이자 없구나.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물 없이 거짓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야. 잘못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순풍이 죽었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풍이라고 하는 거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순박하고 좋은 풍속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뭘까요? 이때 사회는 언제 사회? 어느 사회? 유교 사회야. 맞지? 자, 그러니까 유교적 도리로서 좋은 풍속을 말하는 거야. 뭐가 있는데? 어른 공경하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소위 말해 꼰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에 순풍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꼰대는 그때 써 있었다고 하죠. 저기 뭐냐 썰 중에 뭐 그런 것도 있더만 그 예전에 이집트인가 뭐 어느 이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문명의 벽화에서도 뭐 그런 거 나왔다며.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맞죠? 아니 순풍이 죽었다고? 아니야, 그건 진실로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사상적 근원이 나옵니다.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뭘 지지하고 있었느냐? 성선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선설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선하다. 누가 얘기했던 사상입니까? 진짜? 아닙니다. 맹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맹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맹자의 도덕경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인성이 어질다고 하니 진짜로 옳은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풍 죽었다는 거 다 뻥이야. 사람들 사실 다 어지러워. 그래서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까?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천하의 허다가 무슨 말이야? 아주 많다는 거야. 맞지? 영재가 뭔데? 뛰어난 사람이잖아. 그치?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빛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재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빛나는 영재, 그러니까 빛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빛나는 재주가 뭘 말할까요? 요 유교적 도리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뭔 말이냐면 야, 세상에 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속여서 얘기하겠느냐?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어진 사람이 많은 건 다 뭐 때문이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래 선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순풍이 살아났는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속여서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수 볼게요. 유란은 난초입니다. 난초. 제국, 국은 골짜기, 계곡, 제는 있을 제자. 자,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 있으니, 난초가 골짜기에 펴 있으니, 계곡에 펴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듣기 좋다는 지금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냄새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배군, 흰 구름이 제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다. 이 중에 피미 1인을 더욱 잊지 못하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피미 1인이라고 뭐냐면 아름다운 단 한 명의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조선사회, 유교사회에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바로 뭘까요? 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피미 1인은 임금을 가리킵니다. 더욱 잊지 못한답니다. 여기에서 뭐도 드러나요? 이 충도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것 플러스 충의 어떤 정신이 드러나죠. 자, 다음 오수 볼게요. 산전, 산 앞에 유대, 대가 있고. 자, 이 대는 좀 표시를 해둡시다. 대가 뭔데요, 여러분들? 대는요, 그냥 경치를 감상하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말로 따지자면 뭔가 한 단어로 딱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깎아지는 절벽이 있어. 여기 있어. 여기에 막 산들의 경치가 보여. 이렇게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이 대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소, 본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트여 있어가지고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을 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산 앞에 유대, 높은 대가 있고요, 대가 있고요, 대하, 이 대 아래에는 지금 뭐 하고 있대? 강물이 흐르고 있대요. 맞지? 이게 뭐야?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떼나는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고 있는데 갈매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맞지? 자, 요거는 별표합시다.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 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교교백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현자, 이거 우리가 흔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치? 또는 이제 훌륭한 사람, 이런 현자가 타고 다닌다고 하는 전설의 말을 교교백구라고 합니다. 그럼 교교백구 위에 타 있는 사람은 바로 뭐야?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치? 그런데 없지, 멀리 마음 두는 고라고 해서 사실은 안타까움의 정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고치자면 바로 뭐야? 이 교교백구를 타고 다닐 만한 현자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산속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자꾸 멀리 마음 두는가? 안타까워 죽겠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멀리는 어딜까요? 산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도시. 그렇죠, 도시. 또 다른 말로 속세. 아,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막 관직에 오르려고 하고 돈 욕심 부리고 너무 안타까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세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춘풍에 화만산하고, 춘풍은 이제 봄바람이다, 그쵸? 화만산인데 사실 한자가 지금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 만자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만자가 뭐냐면요, 가득 찰 만자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맨 끝까지 왔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보통 만춘 이러면 뭐냐면요, 늦봄을 뜻합니다. 화만산이라고 하면 뭔데? 산에 꽃이 가득 피어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만자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봄바람에 꽃이 산에 쫙 가득 차 있고, 추야 가을 밤에 월반대라, 이 대 또 나온다, 그치? 그럼 월반대는 뭐겠어? 가득 찬 달빛, 보름달빛이겠지, 맞죠? 이 보름달빛을 구경하는 장소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가을밤에 달빛이 가득 대에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월반대. 사시가흥,
사시는 우리 저번에 사계절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계절의 가흥이라고 하면 뭐냐면 아름다운 흥을 말합니다. 그럼 뭐가 아름다운데? 자연이 아름답겠지. 맞죠? 자, 그래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이 사람과 한 가지다. 하물며 어약연비 운용청광. 어약연비는 그냥 뜻 여기 보면 됩니다. 이건 뭐 자주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고 솔개가 비상한다. 솔개가 날아다닌다는 거거든. 자, 그리고 운용청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름자, 그 다음에 이거 그늘 영자, 하늘 천자, 빛 광자. 자, 그래서 구름의 그림자와 그 다음에 하늘의 빛, 햇빛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약연비 운용청광이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자, 화살 보세요. 자연의 이치를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야 어찌 끝이 있겠느냐? 끝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책이 너무 좋아, 사랑해. 공부 너무 좋아,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천운대 돌아들어. 자, 배 또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천운대니까 뭐 구경하는 데야? 하늘과 구름 구경하는 곳. 맞죠? 자, 그러면서 천운대에 돌아들어서 완낙제는 이제 요 그 도산서원 안에 있는 이제 도서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완낙제가 소쇠한데, 소쇠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아주 맑고 깨끗한데 만권생애, 혹시 여러분들 살 수 있을까요? 만권생애는 만권의 책을 읽어가는 삶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만권생애로 납사, 즐거운 일이라는 뜻이야. 즐거운 일이 무궁무인데 끝이 없다. 만권생애를 살아가니까 즐거운 일이 끝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중에 왕래국류. 자, 근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좀 익숙한 한자들이야. 맞죠? 자, 그래서 왕래라고 하면 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왕래하다. 풍류는 뭐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니로 무스말고, 니로 무스말고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말해 뭐해 이겁니다. 말해서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말해 뭐해? 말모. 자, 그래서 뇌정이 파산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정은 천둥이야. 빵! 파산, 산을 파괴할 듯 하여도 이 말입니다. 이 천둥이 산을 파괴할 듯 하여도 농자는 듣지 못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농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인이 바로 뭔데?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농자는 농인을 뜻합니다. 자, 잘 보세요. 뇌정이 파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연의 이치야. 맞지? 근데 농인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산이 깨질 듯한 소리가 들려도 못 듣잖아. 그치? 자, 그리고 백일 아주 밝은 햇빛이 중천 하늘의 가운데 떠 있어도 고자,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맹인을 뜻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을 뜻하니, 맹인은 보지 못해. 아무리 햇빛이 밝아도. 맞지? 자, 우리는 이목총명, 이거는 다른 작품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는 뭔데? 귀이, 목은 뭐야? 눈목. 그게 총명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농인과 맹인이 아니란 말이야. 귀와 눈이 총명해. 그러므로 이 소리와 이 빛을 볼 수 있어 없어? 보고 들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농부 같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농자나 고자같이 되지 말자는 건데, 그럼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들을 모르면서 살아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목총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이치들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알려면 뭐 해야 되는데? 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 구수.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인은 뭔데? 옛날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옛날 사람은 아닐 거야. 옛날 평민 뭐 이런 사람은 아니겠지. 맞죠? 옛 성현들 말합니다. 성현들, 성자와 현자들. 누군데?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순자 이런 사람들. 맞죠? 자, 그래서 그 옛날 사람도 날 못 보고 나도 그 사람 못 봐. 맞지? 왜? 시대가 다르잖아. 이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대를 기준으로 해도 못해도 1500년 이상 된 사람이야. 공자, 맹자는. 맞죠? 자, 근데 그런 고인들을 못 보더라도 여던길 앞에 있네. 자, 여기에 옆에 필기 하나 합시다. 여다, 살다, 지내다, 가다. 자, 살던 길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가던 길을 말합니다. 자,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네 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진짜 길일까요? 아니죠. 진짜 길은 아니고 뭐냐면은 그들이 걷던 학문의 길을 뜻합니다. 학문의 길.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하던 공부를 나도 따라서 했거든. 그랬더니 그들이 가던 이 학문의 길 앞에 나도 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고 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들의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도 학문에 정진하겠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십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십수 한번 보면요, 당시의 여던길을, 당시라고 하면 보통 언제야? 과거잖아, 그치? 과거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몇 해를 버려뒀느냐? 이 사람이 중간에 벼슬이 안 올랐거든요. 이 나란 일 하다 보니까 뭘 못해? 공부를 못해.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온 거 뭐야? 벼슬 몇 년 하고 이제 그만둡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벼슬에 몸담았던 세상에서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온 거야. 맞죠? 이제 돌아왔으니 딴 데 마음 마로리라고 했으니까 뭐야? 나 이제 벼슬 안 해. 뭐 할 거야? 공부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수는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청산, 푸른 산입니다. 맞죠? 어찌하여 만고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랜 시간이거든. 그래서 그냥 영원히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산은 어째서 만고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푸르느냐? 유수, 흐르는 물은 어째서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청산과 유수에 변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 항상 푸르러. 항상 흘러. 맞죠? 그래서 뭐 하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만고가 아주 오랜 시간. 상은요. 항상. 청은 푸르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항상 푸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뭔데? 변하지 않겠다. 무엇에 대해서 변하지 않겠다?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 나는 계속 학문을 따를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이 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수 우부, 아까 우가 뭐라고 했어? 어리석은, 맞죠? 그래서 우부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이게 뭐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학문 자체가 쉽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학문을 시도하는 게 아주 쉽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공부 시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안이 쉬운가? 근데 해봤더니 공부는 세상에 끝이 없어. 그래서 성인, 그 훌륭했던 사람들도 못다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 그 안이 어려운가? 공부가 시작하기에는 아주 쉽고 깊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려워. 그러면 공부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뭘 모르겠다. 늙는 줄을 모르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답니다.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책 읽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왜?
그 다음 13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 거 18고 이거 조금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 출이랑 처라는 개념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출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출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좀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 출세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공부 잘해. 그것도 맞는데 일단은 합격을 해야지. 과거 합격해야 됩니다. 맞죠? 과거 합격합니다. 자, 그럼 과거 합격하면 어디로 나아가요? 관직으로 나아가겠지. 그러면 관직에서 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체로 뭐냐? 나의 사상을, 나의 정치적 사상과 철학적 사상을 세상에 떨친다. 또는 나의 정치적 사상과 어떤 이런 이제 민생적 사상을 백성들에게 뭐 입혀준다, 알려준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왜? 내가 관직에 오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를 해나감이고,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있다면, 청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은거는 자연 속으로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출과 처를 내가 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 때는 출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처를 선택할 거야. 언제일까요? 이 출은요, 시대가 좋을 때, 시대가 좋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임금이 선정을 펼치고, 어진 임금이 선정을 펼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면서 이 충신들이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태평성대일 때 출을 선택하고요. 처는 언제 선택하느냐? 그럼 바로 하면 시대가 안 좋을 때겠지. 그럼 시대가 안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 간신배들이 정치판에서 파치고 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얘기하느냐? 요 화자가요, 이 출과 처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거든. 한 거 18곡입니다. 시조를 18개를 지었어요. 18개를 지었는데요, 이 18개 내내 뭐가 드러나냐면요, 내내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에서 내적 갈등이 드러납니다. 아, 출이 좋나? 처가 좋나? 고민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얘 좀 웃깁니다. 왜 웃기냐면요, 사실은 이 사람은 출이 좋은가라고 하지만 그 과거를 합격한 적이 없어요.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계속합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평생에 원하연이, 원은 이제 소원하다, 맞죠? 자, 원하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일단은 이 양반 4대부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일단 뭐 해야 돼? 이 유교적 도리에 따라서 충과 효를 실현해야 돼. 그럼 효를 실현하는 건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면 돼. 충을 실현하려면 뭐 해야 돼? 관직에 나아가야지. 맞죠? 자, 그래서 평생에 원하는 것이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유교적 도리를 아주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금수는 짐승이죠. 짐승이나 다르겠냐? 짐승과 다르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 하고자 하야라는데 이 하고자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십제황황하노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야. 아씨, 합격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10년 동안 일단 십수했습니다. 알겠죠?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호둥지둥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개교는 개자가 뭐야? 계산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어요. 자, 그랬더니 공명. 자, 공명은 별표. 공명은 출세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공명은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공명이 늦었어.
벌써 10수 했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부급 동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동남쪽으로 책가방 싸매 들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서울, 한양이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자, 그래서 동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냥 이제 쉽게 말해,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간다는 거야. 뭐하러? 공부하러. 맞죠? 고시 공부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급 동남아야 여공불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 못할까봐 막 마음 졸이는 것, 이런 것들을 여공불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공불급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는 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라고 하니까, 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그래서 못 이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수. 그러니까 과거를 급제하고자 공부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혹시 살아가는 방향이 과거 급제밖에 없나?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사대부로서 유교 정신을 실현하며 살 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 맞지? 어디로 들어가면 돼? 처를 선택해가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돼. 맞죠? 자연 속에서도 충분히 유교적 도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볼게요. 비록 못 이루어내도 임천은 자연이 좋으니라. 무심한 어조는, 자, 무심 동그라미.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는데, 우리 없을 문자에 마음심자 쓰는 이 무심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을 뜻해요. 무심한 어조는 물고기와 새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욕심이 없어. 자연물들이니까. 맞죠? 자, 이런 자연물들은 욕심 없는데, 이 욕심 없는 애들은 자한한, 스스로 자자에다가 한가할 한자. 자, 그래서 스스로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조만에 곧 세상 일을 잊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얘네를 가리킵니다. 야, 물고기야, 새들아, 나 조만간에 니네 따라서 나도 욕심 없이 살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끝. 자, 그러면 니네 따라서 욕심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나 자연 속으로 들어갈게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라고 고민했겠지. 결국 합격도 못하고. 맞죠? 자, 그러니까 강호에 놀자 하니, 강호도 자연이었다. 그쵸? 자, 그래서 강호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리려고. 성주는, 이 성은 뭐야? 성인할 때 성입니다. 훌륭한 사람 할 때. 주는 뭐야? 주인. 그러면 아주 훌륭한 주인인데, 이 사대부 입장에서 훌륭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 임금밖에 없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놀자고 했더니 뭐가 마음에 걸려? 내가 왕을 버리는 것 같아. 마음에 걸려. 근데 성주를 섬기자고 하니 소락, 이 소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뜻하는데, 이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또 어기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기로에 서 있어. 기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선택의 어떤 갈림길입니다. 맞죠? 선택이 기로라고 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내가 서가지고 갈 때 몰라 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연 선택하면 왠지 임금을 좀 버리는 것 같아. 근데 임금을 섬기자고 하니까 또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또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어찌하겠어? 감탄사입니다. 어찌하겠어? 이러그러해서, 자,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는 뭐야? 도를 행하는 겁니다. 도리를 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도할 때 도가 뭘 말하는데, 도리가 뭘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충과 효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충과 효를 실현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공명의 길을 따라야 돼요. 출세해야 돼. 근데 출세 쉽니? 안 쉽지. 어려워요. 은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은거할 장소도, 처는 이제 장소죠. 자, 그래서 은거할 장소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거를 선택해.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힌 자연 속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아직 거기도 못 정한 거야. 맞죠? 근데 언제야 이 뜻 결단하여서 종마소락하려노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언제가 되어야지 내가 이 결단을 빨리 내려가지고 이 소락 아까 내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말을 좀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거를 결정 내려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뜻 결단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아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보자는 결단이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 결단을 하되 이 뜻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선택하는 거야. 임금이 아니라. 근데 이걸 못할 것 같대. 왜 못할 것 같으냐? 일단은 요거 선택해. 이 뜻을 선택해. 이 뜻을 선택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을 거야. 난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선택하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지극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웃다, 우습다, 엊그제 아니던 일 표시.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찌됐건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뜻을 결단을 해.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은 내가 엊그제까지 뭐 하던 사람이야? 출세하려고 공부하던 사람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엊그제도 아니하던 일을 누가 옳다고 하겠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보는 겁니다. 엊그제까지는 공부한다고 오만 호들갑 다 쌓고는 갑자기 나 안 해.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지극한 행복일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교적 도리를 실천하는 거야. 나 자연으로 들어갈게 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누가 내 모습 보고 아유 옳다고 하겠냐 이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하는 거냐면 명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명분을 생각하는 거. 왜냐면 유교적인 어떤 그 사회 안에서 4대부들은 사실은 명분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하는데 왜 그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게 좀 명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명분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자조적 태도라고 돼 있습니다. 왜? 지가 하는 행동이 우습다 이거야. 우습다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세해야 된다. 출세 안 하면 뭐야? 짐승이라며. 맞지? 그렇게 생각해놓고 지금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명분이 안 서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칠수.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말리 하되 그만두자 하는데 이 일을 말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요. 이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공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거를 그만두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면은 일심 내 몸을 한가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엊그제 하던 일이 다 웬 줄 알래라. 자, 왜다 표시합시다. 왜다. 그르다는 뜻입니다. 자, 갑자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사람 진짜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해요. 1초마다 변합니다, 마음이. 알겠죠? 자, 그래서 엊그제 하던 일이 다 웬 줄 알래라. 그럼 엊그제 하던 일 다 뭐였어? 공부하는 거였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 공부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른 줄 알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결말을 미리 스포하자면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처를 선택합니다. 자연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이제 내적 갈등의 마지막인 거야. 내가 생각해봤더니 엊그제 하던 일이 그러니까 이 공명을 추구하던 이 이제 공명은 사실은 세속적 가치입니다. 맞죠? 속세에서의 가치야. 자연 속에서 뭐 출세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맞죠?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면 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 속세에서의 가치가 다 그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속세에서의 가치를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건 화자 입장에서 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기에 시대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신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출하면 치군택민. 출이 뭐라고 했어? 벼슬길에 나아가면 치군택민이다. 이 치군택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 잘 정치하는 것을 치군택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하면 조월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월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월, 운, 뭔데? 달과 구름. 그럼 처는 당연히 어디야? 자연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달빛과 구름들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는 뭐냐면요. 낚시를 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낚시하면서 달빛과 구름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명철군자 이제 명철 총명하고 이 이치에 밝은 이런 군자가 뭔데? 훌륭한 사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군자는요 일을사 즐기나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두 사이에서 즐긴다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출과 철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약용 같은 사람들 보세요. 능력 있으니까 유배가 있다가도 수호나 성실 때 부르잖아. 뭐 없으면 안 되거든. 맞지? 이황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이황 벼슬길에 올랐다 그랬잖아. 이황이 자기 뜻으로 벼슬을 오른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나라에서 부르는 거야. 계속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훌륭한 사람은 알아서 찾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명철군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서 자기가 즐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 이 화자의 시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아까 출과 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출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면 출과 처가 있는데 내가 출을 선택하면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돈이 당연히 많겠지. 부귀를 누립니다. 반면에 처를 선택하면 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돼? 가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귀는 위기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부귀를 선택하는 건 뭘 선택하는 거야? 출을 선택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출을 선택하면 지금 뭐다? 위기다라고 하는 게 뭐야? 조정에는 간신배들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출세하면은 딱 모함당해서 죽기 좋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빈천거를 하오리라 라고 하는 게 뭔데? 빈이 가난할 빈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다.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갈등 끝났습니다. 그러면 갈등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대체로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는 그 단어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청산이 벽계 임하고 벽계 동그라미. 푸른 시냇물, 맑은 시냇물. 개라고 하는 게 시냇물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냇물이야. 자, 그래서 푸른 산이 벽계, 푸른 시냇물을 마주하고 개상. 그럼 개상은 뭐겠어? 시냇물 위에 있는 이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연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연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제 이 안개. 맞죠? 자, 그러니까 개상 요 시냇물 위에는 안개들이 쫙 끼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개상이 연촌이라 초당 심사는 초당의 동그라미.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풀로 지은 집입니다. 초가집 같이. 그러니까 이제 풀로 만든 지붕을 덮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사, 마음의 일이니까 뭐야? 이 초당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백구인들, 백구 동그라미. 백구가 뭔데요? 몽몽 강아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매기.
한자 그대로 하면 백구는 휜새라는 뜻이야. 휜새. 이제 세 줄자는 아니긴 한데 이제 이 구라는 것 자체가 갈매기를 뜻하거든요. 이게 휜 갈매기야. 휜 갈매기. 자, 그래서 죽창 이건 뭔데? 대나무로 만든 창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창 정야 월명한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야는 아주 정한 밤이라는 뜻이야. 정한 게 뭔데? 조용한 것, 고요한 것. 자, 그래서 이 대나무로 만든 창문에 고요한 밤에 월명, 달빛이 밝게 빛나는데 일장금은 검은고, 금이라고 하는 게 검은고거든. 자, 그래서 검은고가 하나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궁달 부분같이 봐. 궁달 빈궁과 영달입니다. 빈궁은 뭔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 영달은 뭔데? 부귀하게 살아가는 거. 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랑 영달 부귀하게 살아가는 걸 뜬구름같이 보아야 세사를 잊어두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뜬구름이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본질로 생각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냥 이 세상 일을 다 잊어두고. 호산, 좋은 산입니다. 가수, 아름다운 물이에요. 자, 그래서 좋은 산과 아름다운 물에서 노는 뜻을 원학, 원숭이와 학이 내 벗이 아니거든. 어느 분이 아르실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어느 분이 아르실꼬?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알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만 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나 빼고 다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만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궁달, 빈궁과 영달을 다 뜬구름같이 생각하면서 자연 속에서 원숭이와 학이 내 친구는 아닌데, 내 친구가 아닌데 이 호산, 좋은 산과 아름다운 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습니다. 죽정, 대나무 정원, 송함, 소나무로 만든 난간. 자, 그래서 송함에 1점 한 점의 먼지도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뭔데? 아주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소나무로 만든 난간이. 자, 그래서 거기에 일장금 만축서, 검은 거 하나, 만축서는 뭔데? 만권의 책. 자, 그래서 이 만권의 책과 그 다음에 일장금이 더욱 소세 아까 또 나왔다, 그치? 소세 뭐라고 했어? 맑고 깨끗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책 읽고 검은고 치면서 딩가 살아가겠다. 자, 재월은 이제 이 나와있죠? 비긴 하늘 밝은 달빛. 이 구름을 뚫고 솔 끝에 올라앉아. 이게 무슨 말인데?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달이 소나무 위로 올라앉았다라고 하는 건 뭐야? 달이 떴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달이 떠서요. 10분 청광, 아주 맑은 빛이 벽계, 푸른 시냇물 가운데에 비껴 있거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달이 떴으니까 시냇물이 흘러. 그럼 이 시냇물에 달빛이 비치겠지. 근데 비스듬히 비친다는 거야. 맞죠? 자, 어디 있는 물 잃은, 이거는 물이 잃은입니다. 어디 있는 물이 잃은 갈매기 나를 쫓아오는가 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물이 잃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 거야. 맞죠? 이 갈매기는 뭔데? 자연물. 그러니까 내가 자연물과 함께 조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물과 조화. 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 날이 저물건을 나외야 할 일 없어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전혀 할 일 없어. 한가로운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송관, 소나무로 된 문을 닫고요. 월하, 달빛 아래에 누워있으니 세상에 뜨끌 마음이, 이 뜨끌은 티끌을 말해요. 티끌. 자, 그러니까 티끌 같은 마음이 1호말도 없다라고 하는 건 전혀 없다.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1말도 없다. 티끌 같은 마음이 1도 없다. 자, 그럼 이 티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데?
세상에 있는 속세에 대한 욕심 같은 그런 티끌 같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세요. 익숙해지세요. 이런 표현들에. 월색 뭐야? 달빛의 색깔. 개성. 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시냇물. 성은 소리 성자. 시냇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달빛과 개성이 섞여서 허정, 빈 정자에 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얘네들 실제로 빈 정자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이 달빛과 그 다음에 시냇물 소리가 정자에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월색, 달빛을 안촉, 눈빛과 안은 눈이고 촉은 접촉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눈과 접촉한다는 게 뭔 말이야?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달빛을 눈으로 보고 개성을 이촉, 귀로 접촉하니 들으니 들으며 보며 하니 일체가 청명하다. 아주 맑고 밝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주색을 쫓자 하니 주색은 술, 색은 뭐야? 여자. 자, 그러니까 술과 여자를 쫓자고 하니 그거는 소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 소인이 바로 뭔데? 문인들, 그러니까 글 공부하는 사람들. 글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술과 여자 안 쫓는다. 부귀를 구차하니, 그러니까 부귀, 돈 많이 버는 것을 구는 구할 구자입니다. 구하려고 하니 뜻이 아니가니, 그러니까 나는 부귀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두어라 어부와 목자가 되어서 정막빈에서 놀자. 적막한 물가에서 놀겠다. 자연 속에서 놀겠다. 나는 부귀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술과 여자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행장유도. 자, 행장은 이제 이 벼슬 하는 것 또는 은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도는 뭐냐면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도리가 있는데? 유교적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벼슬에 나아가는 것도 유교적 도리고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것도 그 유교적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행장유도입니다. 자, 그래서 행장유도하니 바라면 구태여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라면은 뭐 굳이 내가 찾아서 구하겠냐? 산지남, 산은 남에 있고 수지북, 물은 북쪽에 있고 병들고 늙은 나를 누가 회보미망하니 오랑알라 하는요라고 하는데 이 회보미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 속에 은둔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회보미망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내보고 회보미망한다면서 뭐라 할 수 있겠느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나는 자연 속에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성현,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이 가신 길이 많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한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은커나, 은은 뭔데? 은거하는 거, 숨는 거,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 현은 뭔데? 나타날 현자. 그러면 현은 뭐겠어? 공명으로 나아가는 거, 출세하는 겁니다. 자, 그냥 은커나 현커나 다 도가 어찌 다르겠느냐? 다 똑같다, 도리가 있는 건. 그래서 1도 하나의 도리가 다르지 아니하거니 아무든 들었더니 어디간들 어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은을 선택하냐 현을 선택하냐 다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기의 비개건을, 낚시터의 비가개건을 녹태 푸른 이끼로 독을 삼아서 고기를 해고 고기수를 세고 낚을 뜻을 어이하리. 자, 그래서 선몰,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이 은구가 되어서, 은구는 뭐냐면 그 낚싯바늘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초승달이 이렇게 초승달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마치 뭐 같은 거야? 낚싯바늘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초승달이 강물에 비쳐. 강물에 비치니까 강물에 있는 초승달이 마치 뭐 같은 거야? 낚싯바늘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낚시하겠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강가에 누워가지고 강물을 보내려고 하는 뜻은 서자여사. 이건 뭔데?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니 백세인들 몇 근이료라고 하는 게 뭐야? 백세는 금방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년 전에 진세일령, 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세입니다. 이 진짜가 먼지 진짜거든. 자, 그래서 속세의 먼지를 뜻해요. 자, 그래서 진세일령, 속세를 향한 일령은 하나의 생각이죠. 속세를 향한 하나의 생각이
얼음 녹듯 한다. 얼음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나는 속세에 대한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법 숙제나 이런 거 대답을 안 내줄 겁니다. 지금 좀 늦게 합류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학생들도 결석이 많아가지고 지금 분명히 빠진 거나 밀린 거 있을 거야. 일단 빠진 거 밀린 거 앞에 거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늦게 합류한 학생들은 앞에 요 문법 안 되어 있는 거 있을 거거든. 그것들을 일단 최대한 이번 주 멘토들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